그 원인은 층간소음이 아니라 이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서는 독특한 주파수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주파다라는 겁니다. 말로 떠들고 우리가 물 내리는 소리는 고주파다 보니까 쉽게 저감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이 저주파수 부분 자체는 파장이 커서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층간소음, 어제 오늘 일 아니죠.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이웃 간 갈등도 더 많아졌는데요.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적 규제나 처벌 등 해결책이 없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와 해결책 알아봅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코로나19 이후 더 관련 민원이 늘어났다고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 일들도 사실은 예민해지고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집안 내 또한 분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아까도 이제 도표에 나왔듯이 2019년과 2020년도에 층간소음 분쟁 민원 건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2020년 이후에 좀 60%나 늘어났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법적 기준이 있나요? 이제 이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층간소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충격으로 인한 소음이 있고 공기 전달 소음,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나 음향으로 인한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걷거나 뛰는 소음은 이제 이 사실 용어가 좀 이 데시벨을 사용하긴 하지만 등가 소음도 1분 동안 동일하게 그 소음을 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주간의 경우에는 43데시벨이고 이제 최고 소음도는 이제 1시간에 3회 이상 그 데시벨이 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최고 소음도는 57데시벨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인데 사실 43데시벨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걷는 게 한 40데시벨, 네. 그리고 청소기를 특히 한 35데시벨,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한 44데시벨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한두 번 들렸다고 해서 이거는 수인 한도, 그러니까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다라고 생각하기 힘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시간, 1분 등가 소음이라고 해서 1분 동안 그 소리가 연이어서 났느냐, 네. 이 평균치가 넘느냐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막상 민원 제기하고 실제 소음을 측정했을 때 그 수인 온도가 넘는 경우는 사실 10%가 채 안 돼요. 네. 대부분이 수인 한도를 안 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예, 사실 소음이라고 하면 주관적인 판단이 좀 더 예. 강한데 처벌은 좀 어떤가요? 관련법이 있나요? 우선은 이제 어떻게 처벌을 하게 되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형사와 민사가, 법적 해결 기준은 형사와 민사가 있겠는데, 형사라고 한다면 폭행이 될까? 아니면 손괴가 될까? 내 정신적인 피해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이런 형법 규정은 없을 거고, 경범죄 처벌법 중에서 이제 소란행위, 소단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힘든 게 사실 우리나라의 층간 소음의 문제는 일상생활 소음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
소란행위 같은 경우에는 뭐 시끄럽게 떠들고 술 먹고 소리치고 막 음악을 크게 틀고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층간소음의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걷거나 아이들이 뛰는 정도의 소음이 밑에 집에 크게 유해를 가한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경범죄 처벌법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저도 이제 만약 이런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층간소음만큼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어떠한 상담도 드문 것 같아요. 네. 예. 법적 기준이 없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찾아봐야 할 텐데요. 이번에는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전화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층간소음 원인으로 아파트 구조도 꼽힌다고 하는데 소리가 쉽게 전달되는 벽식 구조가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를 짓는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벽식 구조가 있고 또 한 구조는 이제 기둥식 구조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어느 부분이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지탱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벽식 구조라는 부분 자체는 벽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안방과 거실, 흔히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보게 되는 우리 집안 내에 있는 벽 자체가 전부 하중을 받는 어떤 구조가 벽식 구조입니다. 또 다르게 이제 이 벽식 구조와 다른 기둥식 부분 자체는 이제 기둥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 기둥이 하중을 받게 되는데 이 벽식 구조 자체는 벽 자체가 넓은 벽면 자체가 하중을 받다 보니까 위에서 큰 어떤 충격이 전달되었을 때는 전달되는 면적이 굉장히 크게 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소리 자체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둥식 구조는 거기보다는 작은 어떤 면적이 작은 기둥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은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공회사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면, 그다음에 시공 가격면 이런 면들이 우수하다 보니까 벽식 구조를 선호하게 됐고 우리나라에 통상적으로 지금 96%가 벽식으로 지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 건설 과정에서 이제 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층간소음 갈등 예방일 텐데요. 이건 방법이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 등 국가에서 민원을 받고 중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신청을 했을 때 걸리는 기간 자체가 너무나 깁니다. 2개월, 3개월, 심할 경우에는 6개월이 넘어가다 보니까 민원을 제대로 소화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 관리법 20조에 따라서 관리규약 내에 보면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는 부분을 아파트 자치 조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자체를 아파트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민원 자체가 많이 줄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해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민원율을 조사를 해보면은 평균 한 60%는 주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현재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위청이나 또는 다른 어떤 청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기간이 얼마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를 받는 기간 자체가 6개월 이전이냐 아니면 과도 기간을 거쳐서 1년이 넘어갔느냐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6개월 이전이면은 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직접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당사자들끼리. 그런데 1년이 넘어가면은 소음 부분이 20% 정도고 감정 문제가 한 80%인데 쉽게 말하면은 아랫집 입장에서는 윗집 사람 얼굴만 봐도 살인의 충동이 날 정도로 이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이 넘어가면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든 아파트에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든 관리소 제3자가 반드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 아까 소장 말씀대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데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면 이제 소음으로 맞대응, 이른바 뭐 복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벌이 되나요? 뭐 이렇게 소음을 유발했다고 특정 행위로서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범죄 처벌법상의 소란행위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윗집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로 남을 해하기 위한 게 아니지만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복행위로 보복 스피커라는 게 있다고 네. 해요. 천장에 붙여놓고 우퍼 스피커로 저주파를 계속하면 큰 소리로 윗집에 울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고의적인 가해행위거든요. 이 경우에는 아마 경범죄 처벌법 대상이나 아니면 위자료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라고 보여져요. 예, 다른 나라는 좀 어떤가요? 사실 이게 다른 나라와 1대1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어떠한 이 주택의 공동주택의 특징은 일단 많이 살아요. 아파트에 많이 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사실은 값싸고 효율적으로 지어요. 아까 그래서 이 기둥 구조냐 아니면 벽식 구조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대부분 값싸고 효율적인 벽식 구조를 사용하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가해 행위로서 누군가 소란스럽게 하고 누군가 뭐 음향을 뭐 스피커를 크게 튼다거나 누군가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 지금 걷거나 아이들이 뛰는 정도의 생활 소음을 서로가 못 견뎌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가해자로 불리는 윗집도 아니 이 정도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라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밑에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활 소음이 견디기 힘든 거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소음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경비실에 얘기해서 뭐 내보낼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도 받긴 하지만 그 경우와 형격이 다르다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인 거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